제보사항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 있었다. 감사원이 엄중한 비위를 감시하면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감사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빈손이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 개인에 대해선 특히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했는데요. 이 무리한 감사였다는 비판과 함께 그 과정에서 감사원 내부도 지금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의 전횡에 대한 불만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권영철 대기자의 Y뉴스에서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권영철 대기자, 전현희 위원장이 결국 3년 임기를 다 마치고 퇴임을 했네요. 예, 임기를 마치고 어제 퇴임을 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퇴임사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초유의 감사원 사퇴 압박 표적 감사의 대상이 되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으며 고뇌에 빠진 적도 많았다고 토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의지로 중심을 잡고 버텼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고요. 전 위원장은 공자가 제자 자공의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민무신분리, 즉 백성의 믿음을 얻지 못하면 나라가 존립하지 못한다는 말을 인용하는 걸로 퇴임사를 마쳤습니다. 이 감사에 착수할 때부터 말이 좀 많았는데요. 네, 유병호 사무총장이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전 위원장이 중도에 물러나게 될 거란 시각도 많았는데 일단 유병호 사무총장 인서트 이야기부터 잠깐 듣고 오죠. 권익위원회는 그 내부 제보 사항입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유병호 그 사무총장이 얘기하는 대로 내부 제보가 있었다. 그리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전현희 위원장이 중간에 물러나지 않을까라는 네. 시각이 있었는데 임기 다 채웠어요. 결론은 전현희 위원장 개인에게는 책임을 물을 만한 비위가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감사원이 권익위와 그 위원장 개인에 대해 10개월여 감사를 해왔지만은 결과는 빈손이었던 겁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보고서 내용 표 잠시 한번 보시죠. 네네. 표 띄워주시고요. 예, 표를 보면은 13개. 13가지, 13가지 중에 뭐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음이 7개나 되고 네네. 나머지도 뭘 처분했다, 징계했다가 돼 있는 게 아니라 보고서에 기재했다라고 6건이 돼 있는 겁니다. 13개의 제보 요지가 있어요. 뭐 상습 지각, 네. 법률사무소 차명 운영 의혹, 뭐 직원 부당 채용 등등등이 있는데 대부분이 다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근데 저렇게 놓고 보면은 아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구나라고 보이겠지만은 네네.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별게 없는 거죠. 그 유병호 사무총장이 네. 권익위원회 사안은 내부 제보로 시작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방금 들으신 내용이. 네네. 이 내부 제보 그럼 누군지 드러났습니까? 국회에서까지 이제 그 권익위 고위 관계자인데요. 권익위의 임윤주 실장입니다. 유병호 사무총장하고는 행시 동기고요. 네. 당시에 그 청와대 국민제안비서관실 행정관과는 대학 동기였습니다. 물론 그 행정관은 이제 퇴직을 했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장에서 실장으로 승진했는데 이 사람이 제보자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의심을 받고 있고. 예, 그 감사원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익위원회 사건의 주심위원인데요. 이렇게 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140쪽에 들이는 감사 검토 보고서를 그 감사위원들한테 제공을 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보자 즉 신고를 한 사람이 임윤주 국장이라면은 무고로 고발할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할 정도입니다. 카메라에 잘 안 비춰서 이거 잠깐 네.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두꺼워요. 이거 지금 140쪽 분량을 네. 조은석 의원이 혼자 쓴 거네요. 그렇죠. 네네. 책 한 권 분량이네요. 이게 책 한 권 분량이 되는 건데 주심위원이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고 검토 의견서를 쓴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꽤 자세하게 많은 내용을 쓴 거죠.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보고서가 이렇게 요건 한 53쪽쯤 됩니다. 네. 이 53쪽을 보고 140쪽을 이렇게. 이렇게 썼으니까 네. 엄청나죠. 근데 건대 기자는 지금 이 감사 보고서, 네. 이 조사 보고서, 다 검토 보고서까지 다 보신 거죠? 이틀 넘게 지금 계속 기록을 보고 있어서 제가 눈이 침침할 지경입니다. 예, 서류를 다 보셨는데, 네. 그럼 일각에서 지금 주장하는 대로 표적 감사다라는 그 정황이 엿보이나요? 아무래도 좀 그 조은석 감사위원이 고검장 검사 출신이잖아요. 특수부 검사를 출신이거든요. 네. 기록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들에 상당히 꼼꼼하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감사원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처음부터 전현희 감사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무리한 감사에 착수했던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는 제보로 시작이 됐거든요. 네. 제보 내용은 단 2가지였습니다. 뭐죠? 지금 13개를 먼저 보여드렸었는데 위원장 출퇴근 시간 상습 미준수, 네. 차명 변호사 사무실 운영 이렇게 딱 3줄로 돼 있었다 그럽니다. 처음 시작은 그 2가지였다. 네. 근데 사실 감사 정보라는 게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누가 제보를 했는지, 제보를 받은 사람은 누구인지가 기재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안 남아 있었다 그럽니다.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도 마찬가지지만은 제보 내용이 익명이거나 구체적이지 않으면은 그냥 불문 처리하잖아요. 네. 근데 이걸 계기로 감사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감사 실시 계획을 짜고 권익위에 감사 통지를 하고 바로 그렇게 들어갔던 거죠. 근데 어쨌든 시작은 2가지였지만 네. 그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서 감사위원회에다 안건을 부의한 걸 보면은 총 9가지로 나타났잖아요. 아까 그 13가지 중에 이제 조사한 게 9가지를 네. 비위 혐의가 있다 그래서 부의를 했죠. 네. 부의를 했는데 저 지금 9가지 나오죠. 그 저희 9가지 지금 또 다른 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9가지. 첫 번째가 청사 출퇴근 관련 공무원 복무 규정 위반. 이게 이제 출퇴근 시간 잘 안 지켰다라는 내용이고 네. 2번에서 4번까지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관련해서 그 뭐 이해충돌 문제와 네. 관련해서 유권 해석이 들어온 부분에서 뭐 보도자료 허위 작성했는지 이런 내용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일으킨 국장에 대해서 좀 집단적으로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9가지인데 결과를 보시면은 저 9가지 중에 한 가지 탄원서 그러니까 권익위 그 국장급 간부가 네.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징계를 받았거든요. 그 징계에서 소청심사위원회 넘어갈 때 9명 권익위 공무원 9명이 탄원서를 내면서 서명을 했다. 그래서 피해자 보호에 소홀했다. 그러니까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구인 권익위에서 그런 탄원서를 낸 것은 2차 가해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기관에 대해서 주의를 준 것밖에 없습니다. 전현희 위원장 개인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네. 결과 기관주의가 딱 한 건 그것에 대해서만 나왔고 네, 나머지는 다 철회가 많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앞서서 철회하기 전에 수사 요청이 다 들어간 사안인가요? 9가지 중에 6가지를 감사원이 철회를 했고요. 네. 그런데 감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지난해 10월에 출퇴근 미준서와 탄원서 제출을 제외한 9가지 혐의로 전현희 위원장을 수사 요청했어요. 대검에. 근데 감사 결과도 보지 않고 수사를 요청합니까? 그렇게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그런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죠. 수사 요청을 어떨 때 하냐 하면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거나 긴박한 경우에는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감사원이 감사를 하면서 대부분 그냥 수사 요청을 합니다. 이게 감사인지 수사인지 헷갈릴 정도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중대한 사안이 발견이 되면은 고발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왜 고발을 하지 않고 수사 요청만 했느냐? 고발을 하려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위원회 의결 거치지 않아도 수사 요청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논란이 있는데 일단 그렇게 수사 자료 제공 내지는 수사 요청으로 해서 수사를 하게끔 만들어 왔죠. 그래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기도 했고요. 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사 요청 넣은 것들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알아보셨어요? 취재를 해보니까 대검이 수사 요청을 받아서 그 자료를 세종경찰청으로 이첩을 했고요. 네. 세종경찰청에서는 전현희 위원장의 수행 비서 1명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고 전현희 위원장 관련된 6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지난 10월이니까 꽤 오래됐죠. 한 8개월쯤 네, 됐죠. 여전히 뭐 그냥 수사 중인 걸로. 그럼 감사 결과도 뭐 부실하고 네. 이 수사도 사실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네. 그럼 궁극적으로 좀 그 궁금함이 다시 앞으로 돌아가요. 이 네. 장관급 공직자 정도 되는데 이 네. 출퇴근 미준수를 사유로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건가? 장관에 대해 장관급 인사 또 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복무 기간 관련 감찰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 감사원 출신들에게 물어보니까 아니 그 사람은 복무 기간을 점검해야 될 점검자지 대상자가 아니다.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조은석 감사위원의 검토 보고서에도 정무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출퇴근 시간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다. 특히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출퇴근 시간을 감찰한 것은 더욱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불문 네. 결정을 하면서도 네. 이 내용은 다 지금 공개를 한 거잖아요. 이게 뭐 그렇습니다. 복무기관이 회의한 게 공개할 만한 공익적 사안이다라고 봐서 그렇게 된 겁니까? 감사원은 공개한 이유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서 처분을 요구하지 않은 제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확인 결과를 기재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네. 우리가 검찰이나 경찰이나 고발돼서 무혐의를 처벌받으면 무혐의했는데 그 사람이 혐의 내용이 무엇이었다고 공개합니까? 안 하죠. 기자들한테도 사실 전혀 오지 않거든요. 그 무혐의가 됐다는 관해서. 얘기 그리고 죄가 없다는 얘기인데 네. 그걸 공개한다는 것은 또 다른 명예훼손 논란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원이 좀 희한하게 했다는 그런 것이고 결국 감사 보고서의 내용도 읽어보면은 감사원이 전현희 위원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제보를 받아 조사를 했는데 해보니 문제가 없더라는 것인데 이러이러한 제보를 어떻게 확인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네. 내용을 자세히 안 읽어보면은 전현희 위원장이 참 문제가 있구나라고 보기 쉬운데 내용을 보면은 근데 결과는 아무것도 안 나왔네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상황이 어쨌든 벌어졌으면 감사원에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사실 짧게. 네. 이런 장관급 그 공직자에 대한 감사를 들어갔다가 맹탕 감사, 네. 뭐 빈손 감사가 되면은 감사원장이나 감사를 실제 조사를 지휘한 사무총장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원 내부의 분만의 목소리가 꽤 크다고 합니다. 오히려 최재 감사원장이나 유병호 사무총장 쪽에 편을 드는 사람들은 인사 혜택을 받거나 하는 10% 남짓한 정도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고 감사원이 이렇게 흔들려서야 되는가 정치 감사, 표적 감사 논란을 일으키는 데 대한 불만이 꽤 크다고 합니다. 네. 권영철 대기자와는 유튜브 뒷담에서 이야기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컷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